아저씨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매주 6살 손녀와 함께 보내는 주말. 할아버지는 손녀 서연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든 서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서연이 악몽을 꾸는 듯 구겨진 얼굴에 잔뜩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서연이를 깨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눈을 피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손녀 가방에 넣어놨고 일주일이 지난 후 녹음기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구독은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오후,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죠. 아버님, 곧 오빠 기일이에요. 조금은 늦은 나이에 생긴 외동 아들 준호. 누구보다도 밝은 성격의 부모, 아내, 아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준호라는 이름만 들으면 눈물부터 왈칵 쏟아집니다. 교통사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던 명수에게 아들은 자랑이자 희망이었어요.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키웠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만취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사고로.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34살의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괜찮단다. 생각이 좀 많았을 뿐이니. 명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지혜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혜에게는 친가가 없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시댁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준호와 결혼한 후로는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행복했었는데 남편이 떠나면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명수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6살인 손녀 서연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거든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서연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어요. 무지개와 집,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와,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 그렸네.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예요. 서연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엄마, 저 이제 태호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서연이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지혜는 6개월 전부터 직장 동료인 강태호와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가 손을 꼬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태호 씨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명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행복해지는 건 좋았지만 손녀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지혜야,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상관없어. 정말요? 서연이도 태호 씨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서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걸 명수가 눈치챘어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태호 아저씨 좋아해? 네, 좋아해요. 서연이의 대답에 명수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친가도 없이 혼자 집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면 빠른 시기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자주 데리고 올게요. 2달 후 지혜와 태호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명수는 며느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장에서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참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지혜와 서연이를 잘 부탁하네. 당연히 제 가족처럼 아끼겠습니다. 태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명수도 안심이 되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혜는 태호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서연이도 새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죠. 할아버지, 저 한 달에 한 번은 할아버지 집에서 잘 수 있죠? 서연이가 이사하는 날 명수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가 오고 싶을 때마다 와도 돼. 약속해요.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서연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게 약속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지혜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가 아파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명수가 걱정스럽게 서연이를 살펴봤지만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아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죠. 다음 주말에는 더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저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항상 며느리는 서연이와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싶어서인지 데려다주고 잠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긴 한데, 그냥요. 서연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주말에 일정이 있어 서연이를 보지 못하고 2주가 지난 주말, 명수의 예리한 눈이 서연이의 변화를 포착했어요. 아이의 웃음이 억지스러웠고 자주 멍하니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죠.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 명수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걸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서연이 새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서연이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명수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서연이를 어떻게 지켜줬을까?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아들이 없는 지금 손녀를 지키는 건 자신의 몫이었어요. 서연이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명수는 자신을 의심해 봤어요. 손녀와 헤어지기 싫어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변한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아이는 어디 가고 몇 달 만에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명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혹시라도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주에는 며느리가 남편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하루 더 서연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서연이를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혜가 서연이를 데리고 명수의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명수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서 명수의 다리를 안았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기운차지는 않았어요. 우리 서연이 왔구나 보고 싶었어. 명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아버님, 서연이 좀 살펴봐 주세요. 요즘 이유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지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밥을 안 먹어?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요. 서연이의 대답이 힘없었어요. 명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혜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 할머니, 서연이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몇 숟갈만 먹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줄까?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걸 바로 외쳤을 텐데요. 그날 밤 명수는 서연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자는 걸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불 꺼 주세요. 응, 좋은 꿈 꿔야 해. 명수가 불을 끄고 서연이 옆에 누웠어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잠든 것 같았어요. 명수도 슬슬 잠이 오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어요. 아저씨 아파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명수의 눈이 번쩍 떴어요. 꿈을 꾸는 건가요? 아저씨 만지지 마세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명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싫어요, 무서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꼬대치고는 너무 절실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몸을 돌려 서연이를 봤어요. 아이는 분명히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아파요. 서연이가 또 중얼거렸어요. 명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어요. 엄마.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찾으며 뒤척였어요. 작은 손이 공중을 헤매고 있었어요. 명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꿈속에서까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명수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응. 할아버지. 서연이가 눈을 뜨며 할아버지를 봤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꿈 꿨니? 꿈이요? 기억 안 나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명수가 서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목말라요.
그래, 물 떠다 줄게. 명수가 부엌에서 물을 떠왔어요. 서연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명수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동자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서연아, 혹시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니? 무서운 일이요? 응, 누가 서연이를 괴롭힌 적 있어? 서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없어요. 하지만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명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럼 다시 잘까? 네, 서연이가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이의 잠꼬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저씨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서연이에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새벽 3시쯤 서연이가 또 잠꼬대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명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손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새아빠 태호였어요. 설마.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됐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서연이는? 네. 저도 잘 잤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밤새 서연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서연아, 아침 뭐 먹을까?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명수는 아침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가 6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무서워하게 만든 걸까요? 할아버지, 저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명수의 손이 멈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 명수는 확신했어요. 서연이의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서연이를 괴롭혀? 아무도 안 괴롭혀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6살짜리 아이가 혼자 이런 걸 견디고 있었다니.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명수가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수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명수는 서연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혼자 남겨졌어요.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어요. 주말에 봤던 서연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저씨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그 절절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명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괜한 의심으로 가족을 상처 주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명수는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소형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걸로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점원이 물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요. 명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가장 작은 모델이에요. 크기는 동전만 하지만 음질은 아주 좋아요.
점원이 손바닥 크기의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이걸로 하죠. 명수는 주저없이 구입했어요. 마음속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하나뿐인 손녀 서연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녹음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정말 작았어요. 서연이의 가방에 넣어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명수는 자신을 의심했어요. 손녀와 그 며느리, 새로운 남편을 몰래 감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결심이 굳어졌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어요. 명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서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또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요일 밤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서연이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버님 잘 지내고 있어요. 왜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범했어요. 그냥 걱정되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히 서연이가 빨리 보고 싶은가 봐. 명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혜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드디어 서연이가 올 날이었어요. 명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6시 지혜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명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몸이 저번 주보다 더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후 명수는 기회를 봤어요. 서연아, 가방 정리해 줄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줄게. 명수는 서연이의 가방을 열어서 옷가지를 정리하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또 잠꼬대를 했어요. 명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였어요. 일요일 저녁 지혜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어요. 서연아, 즐거웠지? 네. 할아버지, 서연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명수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서연이 생각하고 있어, 알지? 네. 할아버지, 서연이가 가방을 메고 엄마와 함께 나갔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명수는 일주일 내내 불안했어요. 녹음기에는 과연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괜한 걱정일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명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후 6시 지혜와 서연이가 왔어요. 아버님,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밤에 자꾸 깨서 울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아버님 댁에서는 혹시 안 그러나 싶어서요. 잘 때 혹시 괜찮은지 확인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명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혜가 돌아간 후 명수는 서연이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명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명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녹음기를 켜고 이어폰을 꽂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혼자 놀고 있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일상적인 대화들. 그런데 녹음기를 켠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이리 와.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싫어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명수의 몸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없을 때는 아저씨 말을 들어야 해. 그 다음에 들린 소리에 명수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연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아파요, 아저씨.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태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명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어요. 6살밖에 안 된 서연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다음에도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네. 서연이의 우는 듯한 목소리가 겨우 들렸어요. 명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녹음기를 끄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직접 그놈을.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서연이를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명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동학대 사건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심리상담센터에도 전화했어요. 6살 아이가 폭행과 성적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혜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와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했어요. 명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서연이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월요일 오전 명수는 변호사와 아동심리 상담사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지혜에게 알려야 했어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서연이는 태호 씨가 봐줄 수 있지? 네. 가능해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명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지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오후 7시 지혜가 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앉아보렴. 명수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명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야, 마음의 준비를 해. 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에 관한 얘기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이가 왜요? 직접 들어봐. 명수가 녹음기를 켰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이리 와.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싫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지혜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아저씨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지혜의 몸이 굳어졌어요. 아파요, 아저씨.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녹음기에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수가 녹음기를 껐어요. 지난주에 서연이 가방에 넣어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태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야,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난치는 거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명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지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안 돼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저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요. 태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준호 씨가 죽고 이제 태호 씨마저. 지혜가 무너져 내렸어요. 명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혜야, 서연이 생각해야 해.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그럼 직접 확인해봐. 명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지혜의 손이 떨렸어요.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서연이를 지켜야지. 명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 소녀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혜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버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럼 또 혼자가 되는데 진실을 확인하고 서연이를 보호하는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일이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오늘 밤에 확인해 볼게요. 조심해. 태호가 눈치채지 않도록. 네. 지혜가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지혜야, 너도 서연이도 모두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서연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명수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면서 지혜가 뒤돌아봤어요. 아버님, 사실이라면 서연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서연이의 반응을 봐.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 지혜가 집으로 돌아간 후 명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지혜가 무사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태호가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명수가 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아버님, 지혜가 명수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정말 명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뭘 봤어? 태호 씨가 서연이를.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 서연이가 잠든 줄 알고 방에 들어갔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태호 씨가 서연이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명수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개자식이. 서연이가 울고 있었는데도 계속. 지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흐느꼈어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자고 있어요. 태호 씨는 제가 본 줄 몰라요. 지금 당장 서연이를 데려와. 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우리 서연이한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서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게 먼저야. 명수가 지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요? 신고해야지. 이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괜찮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앞으로 지켜주면 돼. 명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놈 때문에 우리 서연이가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명수가 지혜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이제 우리가 서연이를 지켜주자.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연이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이. 새벽 4시 명수와 지혜는 서연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서연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어요. 경찰서 접수대에서 명수가 말했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신고자분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할아버지고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명수가 서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1시간 후 태호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명수의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이제 우리 서연이가 안전해졌구나.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서연이가 밤마다 울며 깨어났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이제 아무도 서연이를 괴롭히지 않아. 명수가 서연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조금씩 되돌아왔어요. 한 달 후 아동심리 상담사와 만난 자리에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명수를 봤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를 치유하고 있어요. 지혜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상담사가 지혜를 위로했어요. 2달이 지나고 태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명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이 6세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명수가 녹음 파일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판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재판이 끝난 후 명수는 지혜에게 제안했어요. 지혜야, 우리 아파트 15층에 집 하나 구해뒀어. 아버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 서연이 때문에라도. 명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도 돼. 그리고 힘들 때는 서연이를 우리가 돌볼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렇게 세 세대가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지혜는 15층에, 명수 부부는 14층에 살면서 서로를 돌봤어요. 6개월이 지나자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왔어요. 와, 우리 서연이가 뭘로 칭찬받았는데? 그림 그리기로요. 선생님이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은 무지개색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에 명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잘 됐네. 서연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혜의 눈빛에 희망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모두 사랑해요. 서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명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명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의 진정한 값어치를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데 쓰일 때였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여보, 서연이 정말 많이 좋아졌지? 응,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서 다행이야. 지혜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 명수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위층에서 지혜와 서연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당신이 용기 있게 행동해서 서연이를 구한 거야.
아내가 명수의 손을 잡았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초등학교 가요. 와, 우리 서연이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할아버지도 같이 입학식 와주세요. 당연히 갈 거야. 명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지혜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야. 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서연이를 키워나가자. 어느 저녁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행복한 가족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명수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상처받은 가족이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그날 밤 서연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꿈은 없었어요.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명수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손녀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손녀가 잠결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이야기였습니다. 종종 TV에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아버지가 아이를 폭행한다거나 성폭행하는 경우죠. 대부분 처음에는 친엄마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있음에도 사랑한다며 재혼을 했는데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다? 실제로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많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풀릴 때에는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행히 죽은 전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